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약간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좀 더 도드라지고 좀 더 부각되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걸 18년 전 처음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정청래 초선 의원 간의 관계부터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18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 텐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정동영 대선 캠프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납니다. 그게 20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당시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 2006년에 국회 입성한 초선 의원이었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선거에 나갔지만 뭐 떨어지고 뭐 낙선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냥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정치 지망자 같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캠프에서도 역할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정동영 대선 캠프의 비서실 실장이었고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으로서 정책을 총괄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정치적인 어떤 입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4선 의원 하는 동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지사를 거치면서 이제 급부상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먼저 좀 한 수 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네. 정청래 대표는 제가 초선 때부터 국회의원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셨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대권 행보를 하는 정청래 대표의 고도의 전략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그냥 정청래 대표는 일단 참지 않는 분이거든요.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참을성이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묘하게도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아마 굉장히 환호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 즐기고 있을 수 있다. 또 더 나가서 이렇게 해서 성공해 왔거든요. 네. 지난번 대표 경선 당시에 박찬대 의원하고 경쟁을 할 때 박찬대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 온 국민이 알 정도였잖아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박찬대 의원에게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찬대 의원이 누구냐 하면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 코딱지를 뜯어줬다고 해서 비난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박찬대 대표가 되면 편했을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되면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구든지 예상하는 상황이었고, 한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대통령이 방해하는데도 당대표가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세게 내고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수사기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이렇게 중수청을 동원해서 새로운 네. 수사기관을 창설하면 이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수사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통제되지 않는 공안 통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과연 국민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을 받을 건가 걱정스러운데, 그것을 두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건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저 정치 게임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묘한 갈등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임기 말쯤 되면 발생하는 게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레임덕은 외부에 의한 뭐 어떤 환경에 의한 작용으로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빨리 왔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다툼 때문에 레임덕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의논하지 않고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면 이재명 전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고 동시에 찬란한 정청래 대표의 등극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벌써 등장했는데 지켜보죠. 정청래 대표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